안녕하십니까. 천만 애견인들. 그 애견인들의 정말 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씨. 요즘에 여러가지 애견을 학대했다, 폭언을 했다, 갑질을 했다, 조금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구독자분 중에서 정말 그 개사랑, 애견사랑 아주 대단하신 분이 도대체 이분이 애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간에 보니까 상당히 변한 것 같다. 이유가 뭘까? 그런 내용입니다. 왜 애초에 참 좀 더 높은 어떤 학벌도 갖지 못하면서 결국은 자기 부친께서 이제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커나온 과정에서 분당에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 거기를 다니다가 원간 또 부친께서 강아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쪽으로 개 관리하고 어떤 그런 뭐가 있었겠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아리 정보산업고등학교 다니면서 애견 동아리도 회장도 하고 그러다 전학을 갑니다. 어디로?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야 되겠죠. 갔다 와서 이제 상당히 부친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도 관심이 많고 또 부친 사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애견에 대한 정이 남달리 들었던가 봐요. 그리고 사주를 보다시피 상관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들을 길을 들이는데 소질이 있다고 할까요? 손재주, 글재주, 말재주, 몸재주가 있는 그런 상관성. 그래서 그 길도 괜찮했겠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호주로, 일본으로, 노르웨이로 연수도 다니고 본인은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개통령이 한번 개통령이 한번 되고 싶다. 개와 내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강인한 어떤 의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소질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본인이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개 키우고 예를 들어서 또 훈련시키고 또 개 또 잠시 잠깐 또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또 분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현재 지금 개는 보듬어야 되잖아요. 꼭 내 친인척같이 자식같이 대한민국의 천만 애견인들 그 애견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개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그런 닉네임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닉네임이죠. 그런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애견을 확대를 했다. 애견 확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애견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지연이 되고 입금이 안 되면 보관했던 개한테 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나무 위키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혹은 직원들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 말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픈 말이죠. 그렇죠? 아픈 말입니다.
직원들한테 돈을 누가 벌어줘? 본인이 뭡니까? 직원들이 벌어주죠. 직원들을 갖다가 복지 후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참 얼리설리 성장을 해서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사업이죠. 이분이 방송에도 많이 출연이 돼가지고 상당히 참 인기를 독차지하다시피 스님도 가끔 동물농장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다. 어째 저 사람 앞에만 가면은 저 개들이 완전히 그냥 순한 양이 될까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느끼고 방송 출연하지 또 유튜브 하지 라디오 해야지 완전히 그냥 이 반려견 사업가가 됐습니다. 큰 사업체입니다. 연간 매출이 뭐 4, 50억 된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그런 초심을 다 어디다 내동댕이 치고 지금 세간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애견 개 대통령이 개 사랑을 하지 않고 애견을 학대를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갑질을 하고 심지어 갱의실 여자 탈의실에까지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무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면 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애초에 없이 살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 얼리설리 참 노력과 운이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꿈꾸던 그 꿈을 이뤘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로 모든 것을 경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돼야. 그래 상대방을 하대하고 갑질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래버리면요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도로가미 탑을 그동안에 얼리설리 쌓아왔던 이 아성이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목적을 크게 이룬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본연의 심성, 착한 마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제 사욕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사욕을 차리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재앙이 따른답니다. 이코로 재앙이 따른다. 그래서 탐욕을 가히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고 싶은데 상당히 지금 세간의 논란이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그라들면 괜찮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파만파가 될 것 같다. 자, 우선 사주 한번 분석해 보게요. 85년도 나무위키 5월 27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업가라고 보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을 갖다가 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력으로 보니까 살아온 과정하고 안 맞더라고요. 신사대운에 또 인시나 묘시가 됐을 때 신사대운에 크게 발복을 하고 공부가 잘 돼서 뭐 최소한 스카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운이었는데 포도시 정보산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경제도 또 아니 가정사도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본인의 운이 그걸 갖다 능가할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배움에 애로가 있었던 걸 보면 양력으로 5월 27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는 모릅니다. 시를 몰라도 이 사주는 나와 있는 답이 나와 있었어요. 4월에 병화가 등용하고 일지인목에 을목이 투출해서 목생화하니 일주 신왕이다. 이건 신왕사주 맞습니다.
일주 신화. 자, 그러면 우선은 물이 있으면 물이 용신인데 신을 모르니까 물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신왕 용잭격. 신금이 사중, 경금, 축중, 신금, 유자, 공사축금, 신금 투축. 신왕 용잭격, 식신생잭격, 토생금. 그래서 금이 용신이다. 축토와 진토와 술토는 좋은데 화와 목과 미토는 무지하게 나쁘다. 미토 나쁩니다. 충미충 사축 금을 깨면 화극금 토국수 완제 관제구설 재물 손재 무지하게 나쁩니다. 충미충 이럴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인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항상 인사 사명 이 사명 관제구설 12망신 이동 변동 이별 실패 수술 사고 온갖 불상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명살. 그래서 사주에서 사명살이 있는 분들은 크게는 형벌을 관장하는 그러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것에 관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직종은 또 거기서 아주 특이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항상 언제 어느 때 관제구설, 시비망신, 이동, 변동, 이별, 실패, 수술, 사고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강인한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금이 용실 때 화가 병이면 수는 약이다. 그래서 토금수 운에 토금수 운에 발복을 하는데 미토만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화 미토는 안 좋고 그 다음에 토금수는 좋고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17세 후에 원래 기토는 토생금 그러니까 식신생재 그러면 이때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 사실 정보산업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인문계가 아니니까 대학을 포기하고 우선 직장을 잡기 위해서 가는 학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장 가는 운입니다. 돈 버는 운이에요. 17, 18, 19, 20, 22세, 22세까지, 23세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27세까지 목국토, 목생화, 화국금은 좀 너무 불편한 운입니다. 이거 고생을 좀 상당히 했을 거예요. 27세, 이분이 2013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27세 후, 2013년이면 11년도 39, 이번 28세 때 결혼을 하고 2017년부터 식신생재, 토생금 사업에 문이 열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러한 운이 되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28, 29, 30, 31, 32, 33세 플러스 2달까지는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토에, 그 다음에 인중 무토에, 그 다음에 30, 28, 29, 30, 31, 32, 33, 7월 20일부터 33세 7월달부터 인종 병화가 들어 이동 변동 병화 들어오면 바로 화극금 그렇습니다. 재물 손재 그 인목 들어오면 목국토 사업 부진 재물 손재 이분이 지금 잘 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내부적으로 자금난이나 운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스님은 그렇게 봐줘요. 막말로 잘 나간 어떤 그런 개 대통령 같으면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또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행동을 해. 그럼 애초에 지금 이분하고 같이 인연을 지어서 여태 애견을 같이 맡기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했던 그 분이 저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 갑자기 지금 매스컴에 뜨고 언론에 나가서 방송에 출연하고 어찌게 하다 보니까 잘 됐는데 근데 뭐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뭐 보듬 컴퍼니인가요? 그 지금 대표로 했는데 지분이 전부 100%가 강영욱 씨 본인 거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왜 무슨 뭐 어느 기관에 뭐 수강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직원도 10명이 있다가 6명으로 줄이고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자 그러면
연간 매출이 4, 50억 되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라고 뭐 대한민국에서 개 그러면 독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스컴을 갖다가 참 상당히 출연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런 분이 왜 학대를 하고 포를 갑질을 할까? 그럴 만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속으로 속된 얘기로 좀 얼뺑이 든 거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문서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어디다 투자를 해서 그 실패를 했거나 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 코인 또 아니면 주식 등등 아무튼 본연의 보등 컴퍼니를 벗어난 어떤 이권에 그게 욕심을 좀 냈지 않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냈다면 언제부터? 2022년도 하반기부터 욕심을, 이 문서 뜨는데 욕심을 냈다고 하면 이거 정화운입니다. 정화 들어오면 바로 확 꺾은 거예요. 이거 재물 손재는 돈 아니에요. 돈 뭐 쏟아집니다. 거기다가 1년 운이 그 2022년 아닙니다. 추석 지내고 무병각 그러니까 목화 떴어요. 목화 문서 아니에요. 이동변동. 자, 떴다면 목국토. 사업이 부진하네. 그 다음에 목생화 화곡금. 돈이 막 쏟아진다. 야, 뭐 이렇게 돈이 줄줄이 새냐?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개묘년, 2024년도 지금 간목, 지금 진사오미, 이거 좀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대운도 넘어져 있고 1년운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작년 재작년 그 추석 세고부터 상당히 뭔가는 뜻하지 않게 스님이 볼 때는 과욕이 아니냐 과욕을 부렸지 않냐입니다. 스님이 계산할 때는 그냥 그 사업만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몸바쳐서 하면은 최소한 이런 운에도 많이 재앙이 많이 삭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벌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내 어떤 보등 컴퍼니를 벗어난 그 부분에서 적자가 나다 보고 투자를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재가 막강하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상당한 돈인데 없어져 버린다고. 상당한 돈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금년이 갑진년입니다.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내운이 병원년입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 정민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불을 만났다. 대운과 연운이 이거 마이너스 80점짜리 운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운입니다. 부도는 뭐 불보듯 뻔하고 부도난 운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마음 잘 먹으면 심장마비로 정말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에 그러면 자 작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씩씩하게 이 지금 애견 사업을 위해서 매스컴에 방송에 출연하고 나두에 출연하고 또 실질적으로 동물농장에 막 해서 막 엄청나게 2014년도에 2016년도에 저희는 2016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만이었는데 2020년 불과 4년 만에 100만이 넘었다니까 이거 유튜브 수익도 무시 못하겠네요.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문서가 떴는데 이것도 완전히 큰일 나는 문서. 그런 문서였잖아요. 문서가 있지 않냐. 아까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코인에, 주식에, 또 부동산에, 또 아니면 누구하고 뭐 합자해갖고, 여기는 절대로 합자를 하면 안 돼요. 불이 벽이니까 동업자 해서는 안 되는데, 그쪽으로 돈이 흘러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업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으로 볼 때, 그러고, 지금 정화가 화극된 불보듯 끄는 데다가 금년에 내년부터 사오미 3년 동안 이 정체가 불이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80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점이면 지었던 빌딩을 허무는 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름지기. 자기가 여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쭉 해왔던 그 업만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거의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리 운이 잘못되더라도 사기만 안 당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본 것을 자칫 잘못하면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해본 거 안 한 거 좋아요. 그냥 귀가 솔깃해갖고 누가 이쪽 돈 된다네, 비트코인 저거 아이고 지금 누가 돈 벌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단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쪽으로 내 본연의 그도 뭐래 천직을 이탈을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돼요. 하던 일 하고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분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스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잘 넘겨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재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천만 애견, 정말 애견을 참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혹시 잘못됐으면 다시 마음 다잡고 또 그런 분들한테 논란을 빨리 잠재우고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 잘못이 있는데도 국민들의 전혀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도 그냥 떳떳하니 김호중이 같이 이런 분들도 얼른 사과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여사한 일이 없게끔 하겠다 하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 해.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럴 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뭔가 삐걱이 갖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뭔가는 자금이 흘러가서 잘못된 투자가 됐다고 하면 뭐가 와요? 정서불안이 옵니다. 나는 이분은 정서불안이 왔다고 봐요. 이런 운에 정서불안이 옵니다. 그 뭐가 나와요? 첫째, 폭력성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기.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또 이성을 잠시 잠깐이라도 상실하게 돼요. 이게 본연의 그 어떤 정신 상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경제에 이럴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 스님 그렇게 봅니다. 좀 안타깝지만 마음 추스리고 마음 다잡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나의 명예를 비롯해서 천만 애견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뭔가를 해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논란에서 잘 좀 대처해서 천만 애견인들한테 어떤 그 즐거움, 기대, 희망 저버리지 마시고 끝끝내 그분들을 명색이 보듬 컴퍼니잖아요. 보듬고 아우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